대부분 지역이 영하 15도 안팎의 최저기온을 기록하며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도 잇따르면서 청주시는 동파 경계도 발령했습니다. 청주시가 옛 국정원 부지에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말정산 시즌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와 답례품, 연말 사은 행사에 힘입은 결과로 보입니다. 노래방 업주를 강도살인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강도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처음부터 범행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상가 밀집 지역에서 물색했던 게 CCTV에 찍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지역이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영하 15도를 밑도는 최강 한파로 얼어붙었습니다. 청주와 옥천, 영동은 한파주의보, 나머지 지역은 한파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도 잇따르면서 청주시는 동파 경계도 발령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수도배관 덮개를 걷어내자 멈춰선 수도 계량기가 나옵니다. 뜯어낸 계량기에 연결된 양옆 배관 모두 꽁꽁 얼어 있습니다. 연이은 한파에 계량기가 파손되며 씻을 수도 설거지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정집뿐 아니라 상점들의 계량기 동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얼어 있어서 얼은 것 같아서 열어보니까 좀 그게 깨져 있더라고요. 12월 들어 청주에서 접수된 동파 사고만 30건 정도. 최근 이틀 동안 신고가 집중되면서 청주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수도 계량기 동파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특히 노후된 건물일수록 동파 위험이 높은 가운데 계량기 동파는 보일러 고장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즉시 지자체 등 해당 사업소로 연락해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동파를 막기 위해서는 헝겊으로 계량기를 감싸 찬 공기 유입을 막고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가늘게 틀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은 옷을 대면 그게 또 동파를 또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옷가지나 헝겊이 젖었다고 하면 그걸 빼고 새로 안 젖은 마른 옷으로 다시 한 번 더 계량기 내부에 보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주와 음성, 괴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충북 대부분 지역이 영하 15도 안팎의 최저 기온을 기록하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주말까지 계속되다 일요일부터 서서히 풀리며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오늘 밤에는 충북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는 물론 답례품과 사은 행사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진천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로 시민 참여란 제도 취지를 잘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진천군은 노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복지와 마을길 조성 사업 등의 기부금을 쓸 방침입니다. 연초에는 관내 기업체나 각종 행사에서 직접 홍보를 하는 등 제도를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하반기에는 연말 감사 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기부금 모금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에 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20억 원이었지만 연말정산 시즌을 거치며 모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12월 모금액은 지난 11개월간 모금액에 비해 38%가 증가했습니다. 모금액 1위인 진천구는 19%, 2위인 영동구는 17%, 3위인 옥천구는 31%나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정산 마감 시점인 12월 말까지 충북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한 달 새 50% 증가한 3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와 3만 원의 답례품, 2, 3만 원 상당의 연말 사은 행사에 힘입은 결과로 보입니다. 자치단체들은 답례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민과 고향 발전을 위해 이제 두루두루 쓰일 예정이고요. 게다가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주어지는 좋은 제도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31일 밤 11시 반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의 K 유학생 유치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박 4일간의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김영환 지사는 방문 성과로 호찌민과 빈푹성 등 베트남 현지 대학과 충북 지역 대학이 유학생 교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의 K 유학생 사업은 충북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도가 일자리와 숙소를 제공해 학비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장학 사업입니다. 지난주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강도 살인을 해 구속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강도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처음부터 노래방 업주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던 게 아니라 상가 밀집 지역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게 CCTV에 찍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 업주 60대 여성이 살해되기 3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후 11시 20분쯤 다른 건물에서 포착된 피의자의 모습입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갔다 5분이 지난 뒤 다시 나옵니다. 직선거리로 150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건물.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바로 앞에 있는 매장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자 주춤하고는 뒷걸음질 칩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상가가 밀집한 율량동 주변을 계속 서성인 겁니다. 이후 범인은 노래방 업주를 무참히 살해하고 지난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는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무작위로 대상을 고른 것을 확인해 강도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동선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 흉기하고 망치를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건물 두 군데 들어가서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게 나왔어요. 또 칼날이 15cm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흉기 20여 개를 구매한 뒤 최대 45cm가 넘는 도검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도 더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벌인 이유를 밀린 월세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20만 원씩 총 190만 원이 밀려 있었는데 노래방에서 50만 원을 훔쳐 친구에게 전달했고 친구가 10만 원을 더해 60만 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로 집주인에게 남은 돈도 보내겠다고 남긴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불리한 진술에는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는 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구속한 상태에서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가 20년 넘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옛 국정원 부지에 대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용역이 두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직동 옛 국정원 부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용하자며 소관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지정됐습니다. 그 후로 마냥 시간이 흘렀고 민선 6기 이승훈 시장 시절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멀쩡한 땅을 놀리기는 그렇고 일단 임시체육시설로 지정해 테니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청주시는 전망탑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야외 공연장 등을 조성하겠다며 수백만 원짜리 용역을 두세 차례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청주시가 이번에는 진짜라며 옛 국정원 부지를 청주의 랜드마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제법 큰 용역을 발주합니다. 7천만 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도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용역 내용은 실질적으로 도입 시설 그 종류와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총 그 도입 규모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도출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 국정원 부지는 도시 한복판에 있지만 6천여 제곱미터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애매한 규모입니다. 진입로 또한 추가 매입을 통한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자 유치가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합 문화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왕이면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체육 여가 공간도 함께 꾸며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CJEB 홍우표입니다. 청주시의 내년 본 예산이 3조 2,39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이 줄어들면서 올해보다 451억 원, 1.37%가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 예산은 무상급식 지원 388억 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284억 원, 무공해차 구매 지원 240억 원, 공영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33억 원, 청주페이 보전금 150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3,252억 원, 생계급여 1,261억 원, 아동수당 539억 원 등입니다. 올해 노동당국이 적발한 사업장 임금체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관내 5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적발액이 19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13억 원보다 6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청은 재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연말까지 재직 근로자를 위한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사는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만 결국 농약 오염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토양 가열로 병해충을 없애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KNN 김건영 기자입니다. 인삼은 5년 동안 길러 한 번 수확합니다. 하지만 한 번 재배 뒤 10년 정도는 그 땅에서 다시 재배하기 어렵습니다. 인삼 뿌리를 썩게 만드는 땅속 병해충 탓입니다. 농약을 사용하는 다른 박작물들도 인삼 정도로 심각하진 않더라도 같은 작물을 계속 심기 어려운 연작장애가 많습니다. 땅속 30cm까지 깊이를 달리해서 개미들을 넣습니다. 그 위에다 마이크로파를 쏘는 장치를 1분 남짓 작동시킵니다. 땅 표면은 100도, 30cm 깊이도 60도 이상 온도가 오릅니다. 땅속 온도가 올라가면서 개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마이크로파가 땅속 수분을 가열해 병해충을 없애는 기술입니다. 전자레인지 작동 원리와 같습니다. 기존 국내외 기술의 깊이 10cm에 비해 3배 이상인 세계 최고 수준 결과입니다. 이 기술은 농약 오염이나 환경 오염 걱정 없이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휴경 없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농가 소득 증대도 기대됩니다. 밭갈이 할 때 이걸 한 번씩 마이크로웨이브로 소독을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다시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희소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방제 과정에서 유익한 미생물까지 함께 사라진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현재 농업 기술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토양에 아주 알맞는 미생물이나 영양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적인 발판이 매우 기초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게다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도 사용 가능한 만큼 농업 이해 분야 활용도 검토됩니다. 항만 등에 출몰하는 흰개미 등 외래 유해 곤충에 대한 비파괴 방제나 겨울철 도로 위 블랙아이스 제거에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충북 지역의 럼피스킨 방역대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음성군과 충주시에 이어 오늘 0시를 기해 청주시 방역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풀고 농장들의 소 거래도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10월 23일 음성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첫 럼피스킨병 발생 사례가 나왔으며 지난달 18일 청주에서 충북 5번째 발생 사례가 나온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 상공회의소는 2023년 충북 경제인 한마음 대회를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도내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오늘 행사는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로로 김도용 우림 대표이사 등 5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지역 경제인들은 충북경제 100조 원 시대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틈새 시간 몸 활동 영상과 상호 존중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6점을 선정해 시상하고 도교육청 중앙현관에 수상작들의 영상과 웹툰, 일러스트를 전시했습니다. 몸 활동은 학교별로 개성 있는 몸동작을 개발해 학생들이 단체로 신체 활동을 증진하는 것으로 충주여고와 청주중앙여고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호 존중 온라인 콘텐츠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단위로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충청북도 단재 교육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사도 부문의 이주호 형석고 교장이, 학술 부문의 강전섭 청주문화원 원장이, 공로 부문의 NH농협은행 충북본부가 수상했습니다. 단재 교육상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고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인사들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 40번째를 맞았습니다. 청주시립교향악단이 연말 송년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마에스트로 타이틀을 가진 김경희 예술감독이 최근 청주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 취임하면서 더 퍼스트라는 주제로 첫 공연을 선보이는 중입니다. 연주는 시칠리아의 저녁 기도를 시작으로 국내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를 협연합니다.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던 서승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내년 총선에서 청주 청원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 출신인 서 예비후보는 청주 청원 지역의 교육시설과 보건의료시설,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하고 경제, 교육, 환경, 의료 등 7개 산업특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청주 청원구에 유행열 전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유행열 예비후보는 내년 총선은 현 정부를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인 동시에 청원 지역의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세대 교체를 역설했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방사광 가속기 활용 방안 마련 등을 공약했습니다. 청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건축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에 주력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 개선 방안 6건이 수용돼 법령 등의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10월 중 충북 지역의 예금은 큰 폭으로 줄고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10월 충북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은 저축성 예금 등이 크게 줄면서 전달에 비해 7,500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출은 기업과 가계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유지해 전달보다 3,2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